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손준성의 구속영장 여부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속보를 기다리셨을 텐데요. 사실 손준성의 구속 여부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경선 판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은 유동규 구속, 윤석열은 손준성 구속이라는 프레임에 딱 걸려들기 때문에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엇보다 송 검사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손준성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었죠.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미애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폭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추미애는 손준성 유임에 대한 책임론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도 유임 엄호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검사가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정도의 핵심 보직이라는 점을 들어 여권과 친여 언론의 프레임 공작이 시작이 되면 경선 막바지를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단히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만약 손준성 검사가 구속이 되고 여권의 프레임 공격이 먹혀들게 되면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지시, 묵인했다는 등의 의혹과 함께 지휘 책임론이 커질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이 경우에 고발사주 의혹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함께 대두되면서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야권의 판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박빙의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더욱더 큰 비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송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뒤 소환 조사도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리고 심사 전날 오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송 검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송 검사 측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당사자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결정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건데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까지 내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송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수처의 행태 때문에 이날 손 검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렸던 것인데요. 제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 등 검사 4명이 출석해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사안의 중요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공수처 2인자 여운국 차장이 직접 나설 정도였으니 공수처가 얼마나 송 검사를 집어넣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날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자, 일단 영장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가 나왔고요. 여러분께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쟤는 공수처가 송 검사의 범죄 혐의라고 적시한 내용도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공수처가 아직도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수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성은이 제보한 녹취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텔레그램 속 사진에 나와 있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입니다. 조성은은 자신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 사진에 나오는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물론 대검은 조작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보강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공수처가 아직도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정황은 바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송 검사 측도 심사에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10일 수사의 신호탄을 쓴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결국 40여일이 넘도록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송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 증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후보를 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어떤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는 송 검사가 윤 전 총장 밑에서 일했지만 그를 위해 일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가담 또는 지휘 책임론 이걸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로선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고 손준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까지를 소상히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준 낮은 정치 공작에 수준 낮은 공수처가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지네가 지네 손으로 만든 공수처를 개혁한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